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슬픈 영화나 드라마 혹은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감정에 빠져서 울컥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상호작용, 동조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 마냥 그 감정을 본인에게 대입시키는 현상을 말해요. 즉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도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들려줌으로써 상대 이성은 그 감정에 휩쓸리고 우리는 그 타이밍을 활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히 연애에서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레젠테이션 기법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마케팅 기법으로도 스토리텔링 기법은 매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강력하다는 이유죠. 이렇듯 스토리텔링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 어필 초반에 호기심 유발용 스토리텔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 대화하기 힘들 때 사용할 수도 있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99일간 공주를 기다린 병사 이야기. 이게 궁금증 유발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 영화에서 나온 거냐면 시네마 천국에 나온 거예요.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년 토토라는 사람과 낡은 마을 극장의 영사기사인 알프레도의 어떤 우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공주를 99일간 기다린 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무도회를 열었어요. 나라 안에 미녀들이 다 모였는데 보철을 서던 한 병사가 지나가던 공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공주는 가장 아름다웠고 병사는 그 공주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이 병사라는 신분 때문에 공주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병사가 공주에게 어렵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저는 공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공주는 그 생각에 놀랐고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100일 밤낮으로 자기의 발코니 밑에서 매일 기다려준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병사는 공주의 발코니 밑에서 매일매일 하루 이틀 열흘 계속 기다린 거죠. 공주는 매일 밤 내려다보았고 병사는 매일 밤 기다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기다렸고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어도 가만히 있고 벌이 쏘아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났어요. 병사는 하얗게 눈에 덮여갖고 눈에는 고통으로 눈물이 막 떨어지고 눈물을 닦을 기력도 없어졌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공주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마침 99일이 되는 날 병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서는 과연 왜 그랬을까? 병사가 왜 99일 날이 되던 날 병사는 왜 일어나서 떠났을까? 하루만 기다리면 됐는데 왜 그 고통을 겪고 왜 99일이 되던 날 병사는 왜 떠나버렸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하고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봐서 가르쳐주겠다라고 얘기했죠. 되게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써먹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느냐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매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발음도 똑바로 하고 목소리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상대방에게 이런 전달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답안이 있습니다. 답안이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가 100일을 다 채우게 되면은 결론이 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공주가 받아준다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 결론이 나는 게 두려워서요. 그리고 그때 99일이 되던 날 미해결된 상태로 떠남으로써 여자의 머릿속에선 영원히 내가 기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바른 바디랭귀지와 상대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목소리 톤과
호흡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한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칼 세이건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스토리 라인이 긴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가 전달력이 좋아야 돼요. 이 목소리 톤과 호흡이 되게 좋아야 돼요. 스토리텔링 중에서도 문단이 긴 것들은 연습이 필요하고 호흡이나 전달력을 갖춘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보라면 문단이 짧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칼 세이건 스토리텔링이 많이 긴 건 아닌데 혼자서 이렇게 막 떠들어야 되는 것들이 길면은 이 목소리 톤과 호흡을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외운 다음에 거울을 보고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번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상황별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은 스토리텔링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스토리텔링만 수고롭지만 외우기만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남 시절에 언제든지 탁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한 스토리텔링 40개 정도는 외우고 다녔는데, 이 정도면은 탑급입니다. 이 정도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많이 힘드시겠죠? 한 5개나 10개 정도만 외우시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거나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 스토리텔링을 많이 사용을 해봐야 2개에 넘어가지 않아요. 보통 스토리텔링만 계속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정말 많이 써야지 3개 정도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100개, 200개 정도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 이성은 직설적이고 이성적인 스토리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게 되죠.